기본적인 치료는 당연히 평소에 이제 바른 자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각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삼성본병원 척추센터 염태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라는 질환은 말 그대로 이제 척추가 옆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질환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흔히 이게 단순히 이제 옆으로 휘어지는 2차원적으로 휘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척추 몸통 뼈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3차원적으로 휘어지는 질환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크게 어떤 분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크게 선천성 척추 측만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장기에 생기는 성장기 척추 측만증, 우리가 허리를 쓰다 보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 이렇게 크게 이제 분류를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선천성 척추 측만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척추뼈 자체에 이제 뭐 결손이라던가 기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심장 쪽의 질환이나 다른 이제 신체적인 질환에 의한 증후군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런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선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장기 척추 측만증은 2차 성징 시기에, 특히 이제 청소년기쯤에 키가 이제 한창 커져가는 시기에 발생하는 측만증을 성장기 척추 측만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보통 최소한 40대 이후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허리를 계속 써 가다 보니까 허리에 이제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 관절들의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디스크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마모가 생기고 1차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한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쓰게 되거나 이런 비대칭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의 각도가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성장기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휘어져 있는 부분에 이제 큰 굴곡에서 각도를 이제 측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이 질병의 정확한 이제 진단명,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생기는 것은 특발성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이라고 부르는데, 특발성이란 단어 자체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뭐 꼭 자세가 나빠서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원인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척추 측만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기본적인 치료는 당연히 평소에 이제 바른 자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각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보조기라든가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치료의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얼마나 성장이 앞으로 남았는지, 그리고 현재의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경을 하기 전이라던가 이렇게 한창 이제 성장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각도가 한 20도에서 25도 사이가 되면은 그때는 꼭 운동치료에다가 함께 보조기를 좀 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조기를 통해 가지고 각도가 진행하는 것을 덜 진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성장이 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5도 이상의 각도로 측만증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성장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50도 이상의 각도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척추 교정술이라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장이 얼마나 남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생기는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성장을 하는 시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완료가 되면은 측만증이 진행되는 것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성장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울을 봤을 때나, 아니면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이제 봤을 때 양쪽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난다던가,
골반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거나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측만증이 사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나 이제 허리 쪽에서도 좀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변형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조금 틀어져 있는 모습이 보일 때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볼 것을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결과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한번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료 방법은 결국에는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미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원래대로 이제 일자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자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허리 이제 기립근 강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이제 진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을 때는 그때는 꼭 보조기나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 생활 습관만으로 이 측만증이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측정 검사를 해봤을 때는 자세가 불균형해가지고 자세에 의해서 이제 측만증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는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평소에 자세에 의해서 이렇게 측만증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우리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 신체 진찰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릎을 꾹 쭉 핀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굽혔을 때 갈비뼈의 돌출이라던가 아니면 허리 근육의 돌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정말로 이런 회전에 의한 변형이 동반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병원에 오셔야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의심소견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상태라고 하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검사랑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본병원 척추센터 염태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